지난 시간에 예제 7번까지 했던 것 같은데 맞아요? 대표예제 7번까지 했어요. 대표예제 8번부터 해서 하고 뒤에 직선 조금 설명하고 끝날 것 같아요. 시간이 그 정도만 허락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봅시다. 네. 자, 대표예제 8번 36페이지. 야, 나 선생님 지금 목 상태가 좀 안 좋아서 여기 좀 갈라질 거예요. 이해 좀 해주세요. 네, 삼각형 ABC의 두 꼭지점 AB의 좌표가 각각 2,5, 6,-1일 때 무게중심의 좌표가 1,1이에요. 단순한 문제예요. A가 2,6, B가 6,-1. 그 다음에 C가 없어. C의 좌표는 몰라. A,B라고 두자. 요거의 무게중심의 좌표가 1,1이라고 합니다. 됐어요? 자, 우리 무게중심 어떻게 구하는지 기억나요? 무게중심의 좌표는 간단해요. 다 더해서 3으로 나누면 됩니다. 2 더하기 6 더하기 A 해서 8 더하기 A 이렇게 될 거고, Y좌표도 마찬가지 6 더하기 -1 더하기 B 해서 3분의 5 플러스 2. 얘가 1,1인 거야. 됐어요? 그래서 A는 얼마 나와야 돼요? -5가 되면 되고, 그다음 B는 -2가 되면 뭐가 잘못됐어? 이 큰 거 이거 아니야? 미안, 눈이 노안이라 잘 안 보여요. 이거 5래요. 이거 5야. 그럼 여기가 5가 아니라 4가 되고, 그리고 얘는 -2가 아니라 -1 이렇게 됩니다. 됐어요? 네, 이렇게 가서 푸시면 되고, 넘어가서 대표예제 9번이에요. 자, 한행사변형의 세 꼭지점 ABC의 좌표가 주어졌을 때 점 D의 좌표를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거기에 밑에다가 하나만 써주세요. 대각선이 AC하고 BD다라고 이렇게 써주세요. 대각선이 AC, BD 이렇게 돼요. 됐습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좌표 평면에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세 점이 주어졌다. 그럼 나머지 한 점을 가지고 평행사변형을 만들 때 보면 여기에 찍혀도 돼요. 그치? 근데 여기가 아니라 이쪽에 찍혀도 돼요.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도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집니다. 그치? 마찬가지 뭐 이렇게도 만들어지고 이렇게도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쪽에다 찍었을 때 이렇게 찍었을 때도 만들어져요. 그치? 그럼 얘네들 중에 누구냐? 몰라요. 그치?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합니다. 약속을 하는데 AC가 대각선이 되고 BD가 대각선이 되게 찍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좌표가 어딘지는 몰라도, 위치를 모르더라도 자, 이렇게 평행사변형이 있다고 봅시다. A하고 C가 대각선이고 B하고 D가 대각선이다 라고 했을 때 평행사변형의 특징 중에 하나를 사용을 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한 대각선은 다른 대각선을 어떻게 한다? 네, 2등분한다. 보기엔 수직 같지만 평행사변형에서는 수직 2등분은 아니에요. 그냥 2등분입니다. 됐어요? 그럼 이걸 조금 바꿔봅시다. 바꾼 게 아니라 이 정보를 가지고 내가 뭘 찾아야 되냐? AC의 중점하고 그 다음에 BD의 중점이 어떻다? 같다를 이용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대각선을 정해두고 그럼 AC의 중점도 있을 거고 BD의 중점이 있는데 걔네들이 만나야 된다라는 소리예요. 그럼 주어진 조건대로 좌표를 한번 보면 A가 1,3 그 다음에 B가 5,-1 그 다음에 C가 2,7일 때 라고 했으니까 B는 뭐라고 나? 몰라. 정해진 게 없어요. 그치? 아무것도 안 정해져 있으면 그냥 둘의 관계가 없는 A, B라고 이렇게 주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 상태에서 A, C의 중점 A하고 C의 중점이니까 중점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요? 둘이 더해서 2로 나누라 그랬지. 이거 4가 아니라 3이지. 맞아요. 여기도 마찬가지. Y좌표도 둘이 더해서 2로 나누면 돼. 그럼 이거랑 마찬가지로 BD의 중점도 구해보면 2분의 5 더하기 A, 2분의 마이너스 1 더하기 B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얘네 둘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A는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얘네 둘이 같아야 되니까 B는 11이 나오더라. 그래서 D의 좌표가 마이너스 2, 11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됐어요? 됐어요. 좋아요. 그 다음 예제 10번. 내각의 이등분선이에요. 지난 시간에 한번 잠깐 설명했는데 기억나요? 내각의 이등분선? 기억나? 안 나요? 너네 숙제 했어 안 했어? 아무리 중간고사에 관여를 하지 않는다지만 숙제를 하셔야 돼요. 네. 여기 중간에 이렇게 있고, 중간에 된다. 얘는 중선이 아니지. 각의 이등분선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각의 이등분선. A, B, C, D라고 했을 때 각의 이등분선이면 요거 대 요거는 요거 대 요거 이렇게 돼. 됐어? 그래서 색깔로 좀 표시를 해보면 이거 대 요거는 이거 대 이거 이렇게 된다고 봤어요. 내각의 이등분선이 주로 나오고 외곽은 가끔 나와요. 가끔 나오는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를 A, B, C고 여기 연장선 위에 외곽의 이등분선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이거 이해돼요? 이렇게 있을 때 얘도 마찬가지. AB 대 AC는 BD 대 CD 이렇게 돼 있어. 여기도 AB 대 AC는 BD 대 CD 이렇게 돼 있잖아. 똑같아요. 얘도 AB 대 AC, BD 대 CD 이렇게. 됐습니까? 좋아요. 문제를 좀 봅시다. 그림과 같이 세 점의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에서 각 A의 이등분선이 BC와 만나는 점을 D라고 할 때 점 D의 좌표를 구하시오라고 했지. 맞아요? 그러면 내가 알아야 될 건
A, B의 길이와 A, C의 길이를 알면 길이의 B가 나오지. 맞아? 요 길이 알고 요 길이를 알면 몇 대 몇인지가 나와요. 그럼 B는 그 몇 대 몇 나온 비율이 M 대 N이라고 하면 B, D 대 C, D도 역시나 M 대 N이 돼야 되기 때문에 B라는 애는 B, C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다 라고 찾으면 돼요. 자,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이해돼요? 그럼 이제 하나씩 봅시다. 거기 AC, AB의 길이가 얼마야? AB 루트 2 빼기 마이너스 1의 제곱 차이가 3이니까 아이고 9 더하기 6에서 2까지 4 차이가 나네요. 16 해서 길이가 5가 나오고 그 다음에 AC의 길이는 루트 해놓고 66에 36 88에 64 얼마 나와? 12 나와. 그럼 AB 대 AC가 몇 대면? 1대 2야. AB 대 AC는 1대 2 이렇게 되니까 내가 BC를 1대 2로 내분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B점의 좌표를 보니까 마이너스 1,2고 그다음 C점의 좌표를 보니까 8, 마이너스 2 얘를 1대 2로 내분하는 점 D라고 잡아야 되나? 네, D 라고 하면 자, 얘네들이 더해서 3 대각선 곱해서 8 빼기 2 이렇게 나오고 얘도 3분의 대각선 마이너스 2 더하기 4 해서 나오는 게 2, 3분의 2 이렇게 나와요. 됐습니까? 여기 찾으면 된다. 마음이 급해요. 지금 진도를 공통 수학 2가 더 분량이 좀 더 많아요. 앞에 원래 이 도형의 방정식이 수학 3에 있다가 공통 수학 1에 있다가 공통 수학 2 파트로 넘어오면서 굉장히 양이 많아졌어요. 안 그래도 원방 때문에 엄청 많은데 지금 이거를 한 달 동안에 다 나가려고 하니까 사실 조금 마음이 급하기는 해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지금 일단 그 연습 문제나 이런 것들 질문은 선생님이 받을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최대한 그 TA 선생님들을 좀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를 좀 덧붙이자면 수학은 질문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스스로 찾는 게 제일 좋아요. 내가 이 문제를 풀려고 봤는데 뭔가 이 내용을 써야 될 것 같아. 근데 내가 이 내용을 잘 모르겠어. 그러면 개념서를 찾아보든 교과서를 찾아보든 뭘 찾아서 직접 찾아보는 걸 추천합니다. 질문하기보다는. 시간이 좀 오래 걸려도 괜찮아요. 그런 시간이 꼭 필요해요. 수학을 잘하고 싶으면. 선생님도 그렇게 공부를 했었고 모든 수학 선생님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본인이 스스로 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안 그런다가 대부분 답이에요. 질문을 받아주는 게 대사가 아닙니다. 그거를 질문을 받으면 잘 생각해봐. 남의 입 밖으로 나온 거예요. 그게 내 머릿속에 다 저장이 되냐? 안 돼요. 안 됩니다. 남학생들 같은 경우 뭐 여학생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쉽게 얘기해서 게임을 한번 예를 들어보자 이거. 이 친구가 나한테 그 게임에 대한 룰이나 이런 것들을 다 설명을 해줘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럼 나는 그 게임을 완벽하게 할 수 있어? 직접 해보기 전에 절대 못해요.
똑같아요. 수학도. 뭐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풀어봐야 결국에 그게 4개가 되는 거고 그게 4개 됐을 때 그게 하나 둘씩 쌓이면 결국 그게 응용력이 되는 거예요. 알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찾으려고 노력을 좀 해보세요. 됐습니까? 이제 개념 설명을 좀 이어서 합시다.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직선의 방정식. 방정식이 뭐예요? 자, 그러면 물어보진 않을게. 아는지 모르는지 대답, 손만 들어서 확인해 보세요. 방정식이 뭐냐고 물었을 때 난 대답할 수 있다. 물어보진 않을게요. 뭔가 감은 오는데 뭐라고 대답하기 애매하다. 내리시고 모르겠다. 모르지는 않네, 그렇지? 우리가 방정식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건 1차 방정식이에요. 중학교 때 배웠잖아. 그래서 2x 더하기 3은 5야. 그럴 때 x의 해를 구하여라. 이런 식의 방정식들을 풀었습니다. 그치? 그럼 방정식이 뭔데? 라고 물으면 대부분 대답을 못하는데 x값에 이렇게 설명하면 돼요. x값에 따라서 혹은 변수에 따라서 식이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을 방정식이라고 해요. 자, 글로 써줄게요. 방정식이라고 하면 변수의 이거 안 적어도 됩니다. 이걸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1차 방정식이라고 하면 식이 1차식으로 만들어진 방정식이야. 단순하게 x 플러스 3은 5라고 했다. x가 1이면 성립해요 안 해요? 성립 안 해요. 그걸 우리가 거짓이라고 부릅니다. 그지? x가 2면 성립해요 안 해요? 성립해요. x가 2가 됐을 땐 참이고 그 외에 다른 숫자들이 되면 다 뭐가 되는 거야? 거짓이 되는 거야. 마찬가지 x 제곱 마이너스 2x가 3이야. 그럼 x가 마이너스 1이 되면 성립해요 안 해요? 성립해요. x가 0이면 성립해요 안 해요? 안 해요. x가 3이어도 성립합니다. 맞지?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이거나 3이 되면 식이 성립하게 되는 거고 그 외에 다른 숫자는 성립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면 이런 형태를 우리가 방정식이라고 부르는데 저기서도 지금 보니까 뭐가 쓰였어? 방정식이 쓰였어. 근데 앞에 뭐가 붙어? 직선이라는 말이 붙어요. 직선. 그럼 직선의 방정식 말고 또 있냐? 알아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바로 뒤에서 배울 게 원의 방정식이라고 또 나와요. 자, 얘가 직선이라는 이름이 붙게 된 계기를 한번 볼게요. 선생님이 식을 하나 쓸 건데 여기다 써야겠다. x 더하기 2y 마이너스 5는 0이다 라고 했어요. 저걸 식이 참이 되게 만드는 x하고 y가 방금 우리가 봤던 것처럼 한두 개씩만 있을까? 아니지. 적당히 내가 x값 하나를 정하면 적당한 y값을 정해주면 식을 맞게 만들 수도 있어요. 이해돼? 그러면 이 방정식이 참이 되게 만드는 x하고 y를 x, y라고 이렇게 만들어 보자. 그럼 무수히 많은 x, y가 나올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좌표 평면으로 옮겨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숫자는 가로축에 그러니까 가로축에 이제 대응을 시키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숫자는 세로축에 대응을 시켜서 점을 찍습니다. 점을 찍어봐요. 그래서 있는 점을 다 찍어봤더니 모양이 어떻게 나오냐? 직선이 나오더라 이거예요. 이해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애들을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이다라고 쓰는 거예요. 만약에 이 식이 아니라 x제곱 마이너스 y 마이너스 4 이렇게 돼 있다고 봅시다. 얘를 만족하는 x, y들을 또 막 찍었어. 이거 식을 조금 바꿔보면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요? y는 x제곱 마이너스 4라고 나와요. 그치? 얘는 직선이에요. 이거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야. 흔히 우리가 포물선이라고 하는 애가 그려져요. 그럼 그건 우리가 직선이라고 안 부르지. 얘는 직선의 방정식이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네. 그럼 함수랑 방정식이랑 같은 거냐? 아니에요. 같지는 않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같지는 않은데 왜 여기서는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말을 썼고 뒤에 앞에서는 1차 함수라는 말을 썼어. 기억나요? 얘 식을 바꾸면 1차 함수 모양으로 못 바꾸냐 이거예요. 바꿀 수 있습니다.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2분의 5 얘랑 결국 같은 애들이 나와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럼 여기 함수랑 여기 방정식이랑 같은 애네. 같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모두 다 같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왜? 이유가 뭐냐? 자, 어떤 차이가 있는지만 잠깐 보고 한번 볼게요. 우리가 함수의 형태를 문자로 이렇게 표현을 할 때 보면 y는 ax 플러스 b라고 해놓고 a, b는 실수라고 써요. 맞아요? 직선의 방정식에서는 어떻게 나타내냐면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형태를 고수합니다. 이 형태를 가지고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위에 거랑 아래 거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알아요? 뭘 것 같아요? 혹시 이걸 캐치할 수 있나 한번 봅시다. 맞아요. 이거 원래 공부했어요? 머리 잘 쓰네. 여기는 y가 없어질 수 있어요? y를 저 식에서 사라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x는 사라지게 만들 수 있어요. a가 얼마면 돼? 0이면 돼요. 밑에 식 보세요. y를 사라지게 하려면 b가 얼마면 돼? 0이면 돼.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냐? 여기에는 x는 얼마라는 이런 형태의 식이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여기에선 이 모양이 절대로 안 나옵니다. y 앞에 개수가 1로 고정되어 있지. 모양 자체가. 그치? 그러면 y가 사라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얘는 y가 사라져. 그럼 얘는 왜 함수고 얘는 왜 방정식이야? 그거에 대한 자세한 건 뒤에 함수를 할 때 또 나올 거예요. 얘는 함수로서의 자격이 없기 때문에 얘는 빠집니다. 빠지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가서 다시 또 볼 겁니다. 자, 그럼 어쨌든 우리가 배우는 건 위에 있는 1차 함수가 아니라 밑에 있는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 혹은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것. 됐습니까? 네.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면 형태가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다라고 해서 a, b, c는 실수 범위 안에 다 들어있다.
나오니까 이렇게 돼요. 됐습니까? 네. 그래서 ABC가 실수일 때 저렇게 생긴 걸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부르고 A가 0이면 Y는 얼마 이런 식도 나올 수 있고 B가 0이면 X는 얼마 이런 식도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애들을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부르는데 X는 얼마라고 만들어진 요 형태만 아니면 결국엔 1차 함수랑 다 똑같아요. 그럼 뭐겠습니까? 1차 함수 때 배웠던 게 다시 등장을 합니다. 얘도 역시나 직선이기 때문에 1차 함수에서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기억나요? 뭐였는지? 기울기 또 하나 뭐였지? 이거 뭐 얘기한 것 같은데 뭔가? 기울기하고 절편 기억나요? 그 두 가지를 가장 강조해서 수업을 해요. 보통 얘네 둘을 가지고 문제를 많이 내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강조를 하는데 얘는 아니나 다를까 얘도 마찬가지. 중요한 건 기울기하고 절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됐습니까? 지영아 정신 차리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저렇게 나타내지는 도형을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부르고 쟤는 맞는 애들 다 갖다 넣으면 직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습니까? 네. 자, 그래서 얘를 뒤로 넘어가기 전에 이거하고 간단하게만 다시 설명을 좀 해줄게요. 기울기라는 건 우리가 직선이면 이렇게 생긴 애일 거야, 그렇지? 이렇게 생긴 애도 있고, 이렇게 생긴 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럼 얘가 누워진 정도에 따라서 숫자가 달라지는 걸 우리가 기울기라고 불러요. 기울기가 의미하는 건 뭐냐? 간단해요. X 값이 동일한 양만큼 변했을 때 변화는 Y 값의 양이에요. X 값의 변화량에 따른 Y 값의 변화량을 기울기라고 부릅니다. 그걸 나중에 다른 말로 변화량이라고도 불러요. Y 값의 변화량 이렇게 부르는데 그건 나중에 대수도 지나서 미적분을 하다 보면 나올 거예요. 근데 변화량이라는 말과 기울기라는 말이 거의 동일하게 쓰인다라고 알고 있으면 나중에 거부감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기울어진 정도를 표시한 게 기울기야. 그럼 이 기울기는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냐? 가장 기본적으로 X축의 증가량 분의 Y축의 증가량. 뭔가 좀 뜬구름 잡는 것 같지? X축의 증가량이 뭔데? X축이 얼마나 어떻게 증가하는데? 이걸 몰라요. 그치?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계산을 할 때 뭘 알아야 되냐면 두 점을 알아야죠. 정확하게는 직선 위에 있는 두 점을 알아야 X축의 증가량, Y축의 증가량 이걸 볼 수 있는 거예요. 뭔 소리냐면 요 점의 좌표하고 요 점의 좌표를 가지고 볼 거야. 그럼 X축의 증가량이라는 건 A에서 C가 됐을 때 X가 얼마만큼 변했냐. 그 다음 B에서 B가 됐을 때 Y값은 얼마만큼 변했냐. 걔네를 각각 X축의 증가량, Y축의 증가량이라고 부르는 거야. 됐습니까? 걔를 우리가 기울기라고 부르고, 절편이라는 건
x축과의 교점을 x절편, y축과의 교점을 y절편이라고 하는데 뭐랑 교점이겠어? 당연히 그래프와 교점이에요. 좌표 평면이 이렇게 있고 직선이 이렇게 있다. 직선의 방정식이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얘를 그래프라고 하는데 x축하고 만나는 요 점의 좌표를 x절편, 아니 y축하고 만나는 요 점을 y절편이라고 불러요. 그럼 x절편의 특징은 뭐냐? y값이 0인 거예요. x축 위에 있는 거니까. y절편의 특징은 x값이 0인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래서 기울기 x절편, y절편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나타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금요일날 또 수업이지. 아마 직선 다 끝내고 직선까지 시험이 좀 나올 거예요. 공통수학 2는 내일도 있어 우리? 아 내일하고 금요일이 있구나. 어쨌든 이거는 직선까지만 내겠습니다. 공통수학 1은 아마 인수분해 정도까지 나가지 않을까 싶어요. 했니? 공통수학 1? 아직 안 했어. 내일 들었네. 그것도 5시간이라 인수분해까지 나갈 거예요 아마. 그리고 대수는 우리 내일 들었지. 공통수학 1을 안 했다고? 월요일 날 안 했어? 아니 1, 2교시 자습을 했어? 내일 1, 2교시에 난데? 이거 바뀌었다는 얘기 못 들었어요? 네? 1, 2교시가 아니라 선생님, 3시 교시로 내가? 네, 선생님 40시간에 3시 40분 5시. 이게 뭔 소리야? 네? 난 전달받은 게 없어요. 내가 큰일 날 뻔했어. 내일 나 혼자 312호에서 기다릴 뻔했네. 네? 이게 요 1, 2교시가 선생님은 여기 수요일하고 완전히 바뀌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요 1, 2교시 선생님이 이때 와서 하셨겠구나 라고만 생각을 했지 안 한 줄 알았거든. 아니 그럼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왜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지? 내가 3시 40분에 끝나고 집에 가면 어떡하려고? 이게 지난번에는 선생님이 이제 재수종합반을 같이 담임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어제 이제 재수종합반 그 형 누나 언니 오빠들이 처음 와서 이제 처음에 OT하고 뭐 하고 하느라고 1, 2교시를 못 들어갔어요. 수업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1, 2교시하고 그러니까 월요일하고 수요일하고 바뀌었어요 라고만 전달을 받은 거야. 그냥 스위치인가요? 그래서 그러면 수요일 1, 2교시에 수업 들어가면 되나요? 네 라고 해서 알겠습니다 하고 끝났거든. 조혜빈 난 지금 처음 알았어. 근데 지금 내가 얘기를 안 꺼냈으면 계속 몰랐을 거 아니야? 왜 전달을 안 해주지? 저 진국쌤이 써주신 거지. 진국쌤도 아마 내가 들었다고 생각을 해서 얘기는 안 하셨을 거야. 그럼 들은 사람은 누구야? 이걸 어떻게 해요? 공통수학의 반대로만. 내일 아니야 공통수학에는 그대로 가요. 지금 저거 보니까 뭐 좀 있어. 공통수학 2 끝나고 뒤에 이제 대수 또 이어서 해야지. 수업을 몇 시? 나도 힘들어 나도.
나도 힘들어. 네? 아, 큰일 났네. 일단 봅시다. 갑자기 내 모든 계획이 다 틀어지는데 지금? 아니 내 퇴근 시간이 4시간인데 왜 자기들 맘대로 5시간으로 바꾸냐고. 내 퇴근 시간을. 그 부원학생도 와가지고 어. 그 저희 자습하는데 아침에 어. 수요일가 뒤에 자습하는 시간 빼서 한다고 자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그걸 왜 나한테는 얘기를 안 해주는 거지? 나한테 먼저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수업하는 사람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냐고 이게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구조가 이상해. 일단 봅시다. 자, 직선. 그래서 이렇게 생겼고 형태로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기울기하고 yx를 굳이 찾아보자면 굳이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야. 그럼 by는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c가 되고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 이렇게 되면서 마이너스 b분의 a가 기울기가 되고 마이너스 b분의 c는 뭐가 되겠어요? 무슨 절편? y절편. x에다 0 넣으면 나오는 거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얘가 기울기구나. 그럼 여기에서 기울기는 이렇게 돼요 라고 외울까? 안 외울까?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 외우면 편하긴 해요. 근데 이거 요식으로 바꾸는데 그렇게 오래 안 걸려요. 하다 보면 나중에 익숙해져요. 고지 딱히 안 익숙해진다? 그럼 그냥 이렇게 바꾸면 돼요. 알겠지? 네. 요거는 굳이 너무 외우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찾아볼 수 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정점이 뭔지 알아요? 정점. 최정점? 아니겠지. 제일 높은 점을 뜻하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렇지, 한 점. 정점에 조금 반대되는 개념이 동점이에요. 뭔 차이 같아요? 동점과 정점. 그렇지, 누구야? 동자가 움직일 동자예요. 같은 점. 쟤는 다른 점. 같고 달라요, 이렇게. 자, 정점이라는 건 멈춰 있는 점을 뜻해요. 고정된 점을 뜻합니다. 고정된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건데, 자, 저기 하나 딱 고정된 점이 있다. 저 점을 지나는 직선을 한번 그려봐. 이렇게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도 있을 수 있고, 한 가지뿐이에요? 네, 무한히 많이 나와요.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등장합니다. 그럼 걔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냐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걸 이제 우리가 다른 시각으로 볼 거예요.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뭐냐면 직선이 두 개가 있다. 그랬을 때 생기는 교점은 한 개뿐이에요. 맞습니까? 직선이 고정되어 있으면 이 교점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점을 정점으로 하는, 얘를 고정된 점으로 하는 직선의 방정식들은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다음 여기서 이 하나의 식을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하고, 또 다른 하나의 식은
A 프라임 x, B 프라임 y, C 프라임은 0이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보자. 됐어요? 그럼 요 한 점을 지나는 요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만들어지냐? ax 플러스 by 플러스 c 플러스 k의 a 프라임 x, b 프라임 y, c 프라임 이렇게 만들어져요. 굉장히 특이한 식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지? 네. 굉장히 특이한 식이 나왔는데, 자, 이걸 우리가 기하학적으로 그림을 보면서 한번 이해를 좀 해볼게요. 왜 이딴 식이 나왔는지. 요 위에 있는 점들의 x좌표, y좌표를 여기 x와 y에다 대입하면 식이 성립하는 애들만 모은 거예요.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얘네들 다 모으면 다 모으면이 아니라 요 위에 있는 점 좌표를 x, y를 여기다 갖다 대입하면 성립해요. 마찬가지 얘네들도 요 식에다 넣으면 성립해요. 그렇지. 성립하는 애들을 모은 거니까. 이해돼요? 다 성립해. 그러면 여기 가운데 교점에 있는 애 특이하게 얘도 성립하지. 얘도 성립하지. 둘 다 성립해요. 맞습니까? 그럼 여기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K라는 애 얘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뒤에 있는 이 값이 0이 되면 K 값에 관계가 없지. 맞아요? K 값에 상관없이 얘가 0이 되고 또 얘도 0이 돼버리면 식은 성립하겠지. 바꿔 말하면 K 값에 관계없이 얘도 0, 얘도 0이 되면 식은 무조건 성립하게 돼 있어요. 됐습니까? 그럼 얘도 0이고 얘도 0인 거 둘 다 0으로 만드는 게 누구야? 교점이잖아. 이 식은 반드시 이 교점을 방정식의 해로 가져요. 맞습니까? 그 말인즉슨 얘의 형태를 정리를 하면 직선의 방정식 형태가 나오는데 그 직선의 방정식은 반드시 누구를 지나? 교점을 지난다. 그래서 우리가 직선의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표시를 해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아 저렇게 표시를 하는구나 라는 거 정도는 일단 알아주세요. 알겠지? 네. 문제 못 풀겠지? 20분에 끝나는 거 맞지? 자 문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풀게요. 내일이지 우리? 네 내일 5교시, 6교시, 7교시, 8교시 즐겁게 한번 해봅시다. 이번에 며칠 무리입니다. 여기 뒤에 카메라 좀 정지 버튼 좀 해보고. 수학 시험